예,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6일, 갈릴레오 정입니다. 참 쑥스럽어요. 쑥스러워요. 예, 갈릴레오 정. 예. 하지만, 제가 닉네임을 이렇게 이제 바꾼 이유는 뭐 계속 이야기 드렸듯이 다들 그 천동설만 주장하고 천동설만 믿고 천동설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많은 논리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뭔가 이상하게 잘 안 맞죠? 천동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뭐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어떤 그런 작업도 있었지만 사실은 천동설 망원경이 나오기 전부터 지동설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천문학적으로 좀 관측하면 관측할수록 뭐가 맞는 것 같은데 잘 안 맞으니까 관점을 달리 보는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나름 전문가라고 저는 뭐 인정할 수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장사꾼들인데 이게 장사꾼들이 전문가라고 하는 게 좀 문제예요. 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나 뭐 특별한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별것도 없어요. 별것도 없고 한 얘기 또 하는 거고 또 왜 자기가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이 안 돌아가냐. 그래서 이제 거론하는 이야기가 뭐 투기꾼들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세상이 바르지 않아서 그딴 식으로 돌아간다. 자기 말이 옳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데 인간의 삶이에요. 그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의로운 사회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곧 정의죠. 그런데 이제 지가 잘났다고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인간이 만약에 탐욕스럽다면 우리가 그 탐욕 자체도 인정을 해야죠. 그것이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너는 탐욕스러웠냐? 너는 왜 잘못된 짓을 하느냐? 물론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벗어난 뭐 그 이상의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들 자체를 인정해야 되니까. 자, 싱가포르 이야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제가 지금 앞에를 보고 이야기해야 좀 자연스럽겠지만 제 모니터가 작아서 작은 걸 여러 개 놔서 조금 시선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싱가포르 정책 잇따라 언급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 전달받은 내용은 실제하고 많이 다르죠. 제가 뭐 싱가포르에 살아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놈이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보면은 외국 사례를 마치 그 추종하듯이 뭐 선진국 사례인 것 마냥 인용을 하고 툭하면 선진국 사례를 예를 들어가면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된다. 이딴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단순히 돈으로서만의 선진국이 아니라 뭐 역사나 의식도 그렇지만 일단 교육 수준 자체가 장난이 아니죠. 한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어설픈 국가의 케이스를 가지고 와서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성의 없는 짓인지 좀 지적하고 싶고요. 싱가포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특히 관료들이 그래요. 관료들이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어떤 정책을 많이 그 모방하려고 하는 뭐 예전에 박정희 때 같은 경우도 아예 대만 같은 경우 가서 이제 그 새마을 운동에 대한 모태가 이제 대만의 뭐 무슨 정책이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듣곤 했는데 관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뭐 어떤 새로운 개념을 찾아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보다는 그 실적 내기, 생색 내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그냥 그럴듯하게 하는 것에 익숙해 있죠. 그 집단 자체가. 그러니까 관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관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인들이 보는 시험 자체도 그렇고 관료가 된다는 것이 내가 자유로운 어떤 사고를 하면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냥 안정적으로 편하게 먹고 살까? 남들보다 그냥 경제적인 풍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 그 안정감을 추구해서 그 선택한 직업이다 보니까 그 이상을 기대하는 것도 무리죠. 그리고 관료들이 또 그렇게 앞서 나가서도 안 되고, 예, 그렇다면 이제 개인들,
이제 민간에서 어떻게 주도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관료로서 수장으로서 뭐 성남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해왔고 뭐 본인이 또 전공한 법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만능주의의 개념이 꽂혀 있지 않나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고 그런데 뭐 어차피 윤석열이가 싸질러 놓은 똥을 치워야 되니까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자, 싱가포르 집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여기서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될 게 뭐냐면 싱가포르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 자국민에 대한 이 부분을 특히 많이 이야기하는데 자국민에 대한 불만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싱가포르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거의 5대5죠. 뭐 5대5까지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본다면 경제 활동하는 인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경제 활동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히 뭐 말레이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제조업도 사실은 도시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단가가 맞으니까 제조업이나 뭐나 이런 것도 뭐 강한데 경제 활동을 본다면 50%가 넘죠. 외국인들 비중이. 그런데 이들은 최소의 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거주 공간에서도 살지를 못하고 있어요. 뭐 이야기 들어보면 뭐 한 평짜리 그러니까 방 하나에 5평인데 5명이서 뭐 2층, 3층 침대를 안에다 해놓고 거주하는 이러한 거주 형태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월세도 굉장히 비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의 100% 자국민이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뭐 근무하는 것까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원래 말레이시아였죠. 말레이시아에서 그 화교들 문제로 인해서 뭐 역사적인 것까지 제가 언급할 수준은 아니니까 어떻게든 거기서 분리독립된 그런 국가다 보니까 저도 오랫동안 뭐 싱가포르이 그냥 말레이시아의 어떠한 하나 시 아닌가? 뭐 그렇게 알고 지낸 적도 있었어요. 마치 뭐 지금 홍콩처럼 홍콩이라고 분리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이제 중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한 점이 차이가 많다. 그래서 불만이 없는 게 아니라 불만이 있는 요소가 없다라는 거죠. 자국민만 챙기니까 전체적인 사회 문제로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라는 것은 많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AI나 뭐 이렇게 그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사실은 뭐예요? 이게 지금 이제 60년대의 발상으로 이제 이렇게 지어졌고 이제 국유지가 많고 도시국가라는 특성이고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이제 뭐예요? 그 아파트 중심의 위주로 해서 이제 그 주택 공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획일화되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지적을 했죠. 싱가포르하고 우리하고 그 주거 면적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주거 면적을 가지고 통계를 냈을 때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베란다라고 하는 발코니 있죠. 이게 뭐 베란다로 통하니까 자 베란다에 확장을 하지 않고 에어컨을 설치하고 뭐하고 해도 싱가포르에서는 그것이 건축 면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확장을 해도 그러니까 발코니를 확장한 베란다를 확장한 그 면적이 사실은 거실이나 안방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서비스 면적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평수가 굉장히 커요. 5평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구에 뭐 요즘은 1, 2인이 거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말은 15평인데 실제로 20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이 아니라 형, 형자를 붙이죠, 형. 예? 분양 평수는 예를 들어서 뭐 15평인데 평형은 20평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통계에서 가지는 오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거에 대한 여건이나 이런 걸 보면 그리고
이게 그 싱가포르처럼 우리나라에 주택을 지을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는 적도에 좀 더 가깝죠. 많이 가깝죠. 걔네들 날씨도 그렇고. 그러니까 북향이나 남향이나 동향이나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거주해 보신 분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 없는 애들은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 뭐 좀 제가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살림을 살고 집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동양도 아니야, 서양도 아니야. 요즘은 뭐 남동양, 남서양 이렇게 15도씩 틀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들이 분양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빼려고 이게 잔머리죠. 가장 좋은 게 대한민국은 기후 조건상 무조건 남향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공급되는 아파트들이 정남향이 없죠. 근데 이제 막상 살아보면 정남향처럼 좋은 집이 없어요. 북향은 뭐 할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아파트를 단순히 용적률을 높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얘네들은 그 싱가포르는 뭐 대부분 복도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복도형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죠. 뭐 없으면 그거라도 뭐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그 하향 평준화하고 획일화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이고 이런 마인드가 자꾸 공무원들 사이나 일부 참 수준 떨어지는 부동산 전문가랍시고 떠드는 애들이 마치 뭐 싱가포르 모델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건 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일단 대충 뭐 AI로 그러니까 인터넷 서치해서 확인한 걸로는 거의 대출 금리가 1%대예요. 정책 금리가. 내가 집을 장만했을 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대예요. 거의 뭐 1%에서 뭐 2%뭐 요 사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면 다 집 사요. 만약에 정부에서 무주택자들한테 1%대의 금리로 집을 줄게라고 하면 공공임대주택 안 줘도 다 삽니다. 예. 그거 안 사는 사람은 사기 싫어 안 사는 거예요. 사고 싶지도 않고 살 이유도 없으니까 안 사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까지 뭐 사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비주거용 그 주택, 오피스텔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약간 변형된 형태의 주거 부분을 갖다가 자꾸 무주택자 마치 노숙하는 사람인 거 집이 없어서 노숙하는 것 마냥 이야기하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경우도 많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이 왜곡을 하고 있는데 그 왜곡을 이유로 지금 현재 그 싱가포르식의 어떤 이런 정책을 펴겠다. 이게 될 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막상 적용하려고 하면 반발도 있을 테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공공임대주택에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예. 진짜 뭐 특별한 경우 빼고는 이게 머리가 가발이 뜨네. 예, 안 들어갑니다. 많이들 공공임대주택이 그 공실도 많고요.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어서 꼭 그 제가 좀 심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지 새끼들 예, 잔치상에 거지도 옛날에는 뭐 다 초대하죠. 초대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와서 먹죠. 예, 동네 잔치면 뭐 누가 와서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했죠 잔치를. 예, 할 때 야 당신 왜 들어와 이런 얘기 안 했죠. 예식장에 가도 저도 뭐 고등학교 때 그런 짓 많이 했죠 애들하고. 누구 예식하면 뭐 시골이니까 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도 있으니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밥 얻어 먹죠.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 먹고 뭐 좀 미안하면 그때는 이제 뷔페가 아니니까 서빙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해서 주말 되면은 막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막 예식장도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고 초대받지 않았지만 같이 와서 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예? 그지들이 상의 중앙에 앉아서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죠. 눈치가 있으면 얻어먹는 주제에 적당한 곳에서 적당히 얻어먹어야죠. 우리가 주택 정책 가지고 자꾸 그놈의 평등 평등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런 걸 주장하는 애들의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내 노력보다 많이 얻고자 하는 불만 세력들. 항상 불만인 자들.
뭐가 잘못됐다라고 요구하는 자들.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예, 새로운 방법을 요구하는 거와, 그죠? 아, 이거보다는 이게 좋지 않습니까라고 요구하는 거와, 무엇이 잘못됐다라고 예, 비난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예, 자기 요구를 하는 건 좀 다르죠. 다른데 주택 문제에 있어서 그 너무 국민들의 그 감성을 많이 건들고 이제 이런 정책을 펴는데, 이게 지금 관료주의적 사고 방식이다라고 좀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정리하고 싶고. 예.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내용은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 예, 참, 뭐 자세히 들어가면서 막 언급하고 싶고 이건 아니에요, 저건 아니에요, 막. 근데 뭐 들어주는 사람도 많지 않고, 예, 그럴 가치도 못 느끼고. 근데 이제 너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야, 진짜 막 거의 추앙을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책들을 쭉 보면 관료의 그 뭐랄까 관료 최우선주의?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예, 좀 가치관이 다릅니다. 어느 국가든 성장을 멈추는 국가, 몰락하는 국가의 특성이 뭐냐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직업의 가장 선호도가 1위가 공무원이 될 때예요. 그 대표적인 게 어느 국가입니까? 조선이 그랬죠. 조선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참 대단한 나라였고, 뭐 유럽이나 다른 우리 중세시대 때 다른 국가들에 비해 체계도 잘 되어 있고 의식 수준도 높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사실은 더 굉장히 뛰어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발전하지 못하고 쇠락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결국은 관료주의였거든요. 그 신진사대부가 혁신적인 어떤 개혁안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기네들이 거기에 중심이 되면서 그 카르텔 형성하고 더 이상 발전을 멈추는 예. 그런 진보적인 그 시대에 중세 때 진보적인 어떤 의식으로 만들어진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고 오히려 쇠락하는 왜 과거급제가 최고였잖아요. 과거급제가 무조건.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후진국도 그렇고 어느 국가든 뭐예요? 관료들이 최고의 직업이 될 때 그 국가는 성장을 멈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하는 일의 대부분이 그죠? 뭐 징계해라, 뭐 처벌해라, 뭐래라.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관점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이 해결 방법을 관료주의에 통제하는, 그러니까 통제가 많다는 건 결국 뭐 공산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예, 그럼 뭐 너는 대안이 있냐? 예, 저는 대안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딱 하나만 시행하면 해결됩니다. 예, 제 책에 좀 언급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책들에도 이제 계속 언급을 할 거고, 예, 이제 공식적으로 예, 정부 쪽에다 제안도 할 거예요. 이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선거 때마다 저는 전달을 했어요. 선거 그 저기 뭐야 본부에 예, 전달하다가 이제 중간에 다 잘려서 그렇지 전달은 했어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게 시행이 돼야 합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 뭐 이 주장을 한 10년 전부터 했던 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무슨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이 임대주택은 뭐예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라는 것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부동산의 경제 활동을 안 해본 애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내 이름으로 집을 등기하고 부부가 아둥바둥하면서 집값을 마련하고 그 집을 꾸미고, 예? 우리 여자분들 그 집 안에 인테리어 할 생각하면 막 행복하잖아요. 막 하루 종일 막 집 졌다 부셨다 졌다 부셨다 하잖아요. 그죠? 뭐 남자들은 이제 그런 여자의 아내의 모습을 보고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 건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예? 다 사는 게 똑같지 뭐 임대주택에 가서 싸게 저렴하게 모든 사람들이 좋으면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 그럼 뭐하러 식당을 운영해요? 예, 다 그냥 저기 뭐야 우리 뭐죠? 급식식으로
예, 구내식당만 운영하면 되지. 통제하면서 저렴하게. 예? 그러면서 구내식당의 질을 올리면 되지 않냐고. 개코 나발이 나지. 예.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왜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 인간의 욕망의 대상이지. 집 자체가. 그죠? 그렇게 뭐 좋은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면서 우리 행복해요.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책임이죠. 예. 자기 역할을 안 하면서 같은 지위를 누려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거와 그죠? 예.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요. 이거는 다른 문제죠. 이야기 자체가. 예, 착하게 평등하게 살아요. 마치 이것이 뭐 본인들이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마냥 지금 보면 너무 그런 말들이 많아요. 예, 막 진짜 그 이상주의적인 어떤 사회 건설을 위해서 주거 문제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집에 대한 욕심이 결국은 우리 어떤 성장 동력이 된 거죠. 예, 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들으시는 분들한테 뭐 전혀. 아무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